하여튼 그래서 모두 고생했어요. 선거 때는 다 무슨 말이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선거 때 이야기고요. 뭐 입장이 달라졌다느라 뭐 그래도 추세에 대응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내가 김은혜가 당선되길 바랬던 마음에서 당선은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틀린 거 없어요. 이런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인드라. 인드라는 뭐 이번에 압승할 걸로 생각됐지만, 예, 뭐 트럼p 문보다는 좋은 성적이 아니잖아요. 예? 바이윤 성적이 엄밀하게 인드라 생각에, 인드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트럼프보다 바이윤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했는데 바이윤 성적이 트럼프 성적보다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인드라가 받아들인다 이거 이게. 인드라 주장을 막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결국 인드라 말이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생각이 과거 같으면 그랬지 인드라가 독선에 빠졌을 때. 예, 그게 자존심 시키는 걸로 생각했던 건데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인정해요. 인정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다면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인지부조에 빠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 예? 순간에 쪽팔림은 있지만 쪽팔리죠 인드라도. 면이 안 쓰지. 예, 하지만 순간의 쪽팔림이 영원한 지속적인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순간의 쪽팔림을 우리는 늘 감수해야 돼요. 인드라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맞춰, 그렇죠? 그런 점들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인드라 배우는 거죠. 그때 국유본이 그러니까 국유본이 지난번에도 트럼프 힐러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힐러리가 돼야지 국힘당이 해서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 되고 정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트럼프 대신에 힐러리를 지지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높았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했던 거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트럼프 성적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 사실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트럼프이 정말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성적이라는 건 사실은 인드라가 내심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했지만 선거 때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자신의 바램과 냉정한 어떤 관점과 그것들은 이제 선거 국면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면들은 잘 구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요, 선생님이 트럼프 폐악질로 인해 인드라 선생님께 대럭주 황제폐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대럭주가 인드라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게 생각하자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구독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압박을 가한 거죠. 저는 선거가 끝나는 시점을 개표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거든요. 개표 완료. 투표 완료가 아니라 개표 완료 시점. 이 4.15 부정선거 때문에 개표 완료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선거 때에는 선거 때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독 취소 안 했고요. 가세연. 어쨌든 가세연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세희가 지금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일주일간 이번 주 내내 가세연 쉬어도 됩니다. 아니면 하더라도 정치 관련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밀고 있는 박정희 뮤지컬이래. 뮤지컬 K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당분간은 이 정치 관련 얘기를 쉬어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이 분명히 가라앉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 지금은 좀 쉬면서 물밑에서 계속 좀 가세연 멤버들과 연락을 취해서 회동 자리 한번 만들어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맥서 잡고 싸울지라도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술 진탕 먹고
좋은 자세, 마음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쉽지 않지만 그런 게 인간이 성숙해지고 그런 거죠. 이런 걸 해내면 김세희는 반드시 결혼하고 다시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해내면 돼요. 김세희 씨 20대 걸그룹과 결혼하고 이혼도 안 할 겁니다. 평생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미워하는 걸 없애는 것만이 이기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걸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승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승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고 성유혜령의 큰 그림이죠. 성유혜령에게 이번 지방선거를 사실상 졌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수님 영성은 깊으시지만 정치 방면에서는 맞아세가 약간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트럼프 문 성적보다는 안 좋지만 압승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유혜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탄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국정운영에 비록 여전히 여소야대지만은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주역으로서 미션을 잘 해낼 수 있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 점을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켜낸 거예요. 성유혜령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별로였다면 막상막하로 됐다면 뭐 17대 뭐 9대 7 뭐 교육감 선거처럼 8대 9 이런 만약에 그런 성적이 나왔으면 성유혜령 국정운영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켜냈어. 성유혜령을 지켜냈다. 지난 대선 승리가 0.7%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연이다. 그런 점들을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이 댓글이.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선거 결과로 인해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변어준 좌의 파시스트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죠. 파시스트들은 늘 증오로 먹고 살죠. 파시스트들은 증오로 먹고 삽니다. 반쪽 정우는 늘 미제로 먹고 살죠. 미제국주의, 반미로 먹고 살죠. 반미 파시즘으로 먹고 살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도 오음 진리교 같은 것도 반쪽 오음 진리교도 증오로 먹고 삽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죠? 증오로 먹고 삽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먹고 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아닌 정치인에 깊이 빠져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오할 필요도 없고요. 그 자신을 잃게 됩니다. 성유혜령 명언을 되새겨 보자고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면 돼요. 시스템에 충성하면 됩니다. 인드라의 철학적 기회주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철학적 기회주의. 결코 순간은 쪽팔리지만 행복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쪽팔림 얼마든지 감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맞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이든 정치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드라야 이제 경기를 내준다면 서울교육감, 뭐 서울교육감 내주면 경기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2대2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외신 입장에서 외신 분명히 이렇게 한국의 지방선거도 국민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지방선거 결과도 외신을 타요. 마치 그러니까 일본의 기시다가 된 다음에 총선하면 그 결과가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알려지듯이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도 굉장히 전 세계에 주목할 만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성유혜령 압승으로 끝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을 천천히 보면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있는 거죠. 짧고 굵게 그냥 문정비 파쇼 정권 때처럼 한 번에 쫙 몰아주고 단 5년 안에 5년 만에 그냥 왕창 무너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덩치를 커나가면서 10년 20년 집권할 것인가, 이거를 택하셔야 된다 이거죠. 트럼프 때는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단 4년 5년 만에 와르르 무너졌죠. 한꺼번에 모든 걸 한꺼번에 취하려다 보니까.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쉬운 마음, 미진한 마음,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좋은 성적, 그 다음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총선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다음 대선 때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권 안정에 이 성렬 정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얻을 것인가, 어떤 선택이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13대 4가 더 황금 비율이에요. 78대 22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죠. 황금 비율 61대 29, 39, 30, 황금 비율 12대 5보다 13대 4가 어쨌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3대 4가 됐었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가지고 견제 심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경기도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투표 안 하신 분들이 내가 기권해서 뭐 이런 마음, 미안한 마음에 다음에 경기도민들이 투표해서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압승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힘을,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창리의 에드버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자세를 전제하고 지방선거를 분석하면 그래서 강제실종, 지소미아, 자유아시아 방송이고 RFA, 북한 인권을 이제 문전비 파쇼 정권 때와 성희랑 정부과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북 뉴스에서 이 한미 간의 가치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탄압했던, 파쇼 탄압했던 문전비 시대가 가고 성희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보편가치, 북한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뮤개소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제적인 모임, 이런 어떤 전 세계 NGO가 함께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한테 큰 의미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단지 시민단체만, 전 세계 시민단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한 국가 외교관들과 함께 NGO가 결합해서 이런 강제 실종 얘기한다는 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기욱이 주장하듯이 CFR 기고하는 또 신기욱이 강조하듯이 BTS 같은 한류를 앞장서는 BTS나 블랙핑크 등이 모여서 전 세계 주요한 한류 작곡가들이 모여서 We Are The World, 북한 인권 We Are The World 같은 곡을 만들어서 유행시킨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시고요. 지썸이야, 내가 이거 강조해서 얘기했죠. 한일 관계 개선, 동맹의 강화, 가치 동맹과 동맹 강화, 그다음 쿼드 한일 참여 필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기선 누님, 비상방향이고 나발이고 벌려놓은 본 뜻이 여기 있다, 그 뜻입니다. 김기선 누님, 인드라가 통찰력, 김기선 누님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잖아요. 왜 반쪽 정은이 갑작스럽게 사이즈 페럼 나발을 불어대냐, 이 미친놈이. 이유가 있다. 뭐냐, 지가 올 초에 경제 발전한다, 성과 낸다,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딱 5월이 가니까 딱 전반기가 끝나고 딱 결과 나온 거 보니까 형편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드라 여태까지 얘기한 게 맞아세 하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란 놈이 난탓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반쪽일성, 파시즘의 특징이야. 난탓하는 거지. 발전이 없는 거야. 지가 말해놨으면 지가 교묘하게 반성해야지. 지는 잘났고 모든 걸 잘했다. 그게 이제 반쪽 파시즘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자기가 신이니까. 반쪽 정원은 살아있는 생불이고 신이고, 지가 예수고, 그러니까 무오류니까 실수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남 탓하게 해야 되네. 남 탓하기 좋은 게 딱 보니까 사이즈 페럼. 그리고 또 사이즈 페럼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문전비하고 방식이 똑같아. 문전비나 반쪽 정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방역 대책을 세계적으로 잘했고, 이렇게 잘하는 데는 반쪽 정원밖에 없고 문전비밖에 없어. 이렇게 놓고 문제가 되면 이건 다 니들이 잘못한 거야. 북한 주민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잘했는데 죽는 대한민국 시민은 뭐냐, 그것은 걔네들은 다 적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반동분자야, 적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식들이 하는 방식이. 니들이 문제야. 그래서 이 김기선 누님의 통찰력은 나는 높이 평가한다. 딱 보니까 이게 정답이네. 이 경제 성과가 개판 5분 직전으로 나니까 사이즈 페럼 핑계 댄 거다. 경제 실정을 뒤덮기 위해서 사이즈 페럼을 떠들어 댄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김기선 누님, 평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청년 이제 정신 차려라. 빠찡거 봤나? 박적정은 빠찡거 드라마 봤나?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세계 부부의 날, 이런 게 있었네요. 몰랐네요. 올해 개그맨 개그우먼 부부상 이런 것도 있어. 자, 인꼬 부부 부부상 있고 충남도 부부상, 이런 게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국회 나라에서 인정한 부부상을 받았어요. 지난번 험프리스 평택 방문한 친구고요. 자, 하나 용산 대통령,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안보, 이제 대북 뉴스에만 올인했던 우리 이제 시야를 세계로, 인도 태평양 플러스 그 너머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가질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이 커지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커지니까. 파이가 경제도 규모가 늘리면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매출이 커지면 먹을거리가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아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커지면 맨날 반쪽 정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야를 인도 태평양 세계로 돌릴수록, 그 다음에 우주까지 나아갈수록, 시야를 넓힐수록 먹거리가 많아져요. 축구를 보더라도 딱 이렇게 눈앞에 시야각이 좁아지면 어디다 패스할지 모르잖아.
근데 시야각이 딱 넓어지면 노루펙스도 나오고 그죠? 예, 훨씬 더 경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국제 감각을 키울수록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성과는 인도태평양 주요로서의 성일왕한테 날개를 달아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활활 날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지금 경제가 문제가 있죠. 이게 이거는 이제 아직 경기 침체라고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리세션, 경기 침체로 진단하는 것은 2분기 침체, 2분기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적자 나거나 그랬을 때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 연속은 인도나 월별 통계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편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렇게 그 에너지 수입국, 화석연료 수입국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가 급등, 유가가 작년만 해도 두바이유 같은 거 58달러, 근데 지금 110달러, 막 이렇게 2배 올랐잖아요. 물가 상승은 필연적인 거고, 이게 지금 아무리 역대급 수출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니까 지금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 평균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게 추세를 봐야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쓸데없는 일본 걱정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일본 걱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여태까지 통했는데 앞으로는 그 엔화 취도 그렇고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중요한 건 일본이든 한국이든요. 이 경상수지, 일본은 경상수지, 한국은 무역수지 걱정해야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돈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역수지 적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들어볼 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지표를 보셔야 되고, 그러나 월별 통계는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2분기 연속으로 리세션을 한다,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같은 지금 글로벌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그 정치권 책임은 아니에요. 성희롱 정부나 이런 것들은 문제.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는 성희롱 정부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수출 수입을 성희롱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러한 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운전비처럼 이런 것들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들에 대한 최대한 어떤 지원과 대책을 잘 수립하는가, 추세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과 잘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잘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지 뭐 수출 좀 무역 수지가 적자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령 책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문준비처럼 재정을 이렇게 개판 5분 직전으로 쓰는 건 분명히 이건 정부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현, 현대차 노조 역대급 투쟁 시작됐다. 이 김승현이 이런 방면에서 김성 주장의 인드라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제시하는 그 데이터, 이 친구가 데이터로 딱 얘기하는 거 이것만 보세요. 데이터. 이 친구의 데이터가 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 노동자분들, 이따가 과거에 5급 노동당 5급 노동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한번 잘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드라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친구가 데이터를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청사 출근, 이것이 문전비 시대와 문전비 파쇼 시대와 우리 용산 대통령, 청와대 개방, 용산 대통령, 성렬형의 가장 큰 차이죠. 출퇴근하면서 기자가 묻는 말에 그날 하루에 성렬형의 촌평, 이거 바이든 형이나 트럼프가 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한마디 했잖아. 이게 글로벌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였어요. 여태까지 문전비 파쇼 정권 시절 때 문전비는 무슨 사안만 되면 침묵했잖아. 문전비가 나서서 한 말 거의 없어요. 완전히 지가 무슨 왕이야 뭐야. 파시스트죠, 파시스트. 문전비 파시스트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또 테니님이 신났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게 막 그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요란 뭐 지금 경제 이익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위기 올 리가 없고 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들아 강조했던 것은 제3세계 어디서 페루나 칠레, 뭐 콜롬비아, 뭐 이집트, 터키, 뭐 그리스, 이태리는 아니고 스페인 같은 데서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같은 상황, 에너지 고유과 하고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식량난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전 세계 어디선가 분명히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 국가 파산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것이 뭔가 한번 터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무역 대국인 한국이 반드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성렬형 정부가.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내성을 갖췄다.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런 점들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렬형 정부처럼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는, 경제 위기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막 요란밥석을 떨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5개 명칭,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믿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이건 뭐 답이 정해진 것 같아요. 국민의 집. 뭐 쟤네들은 국짐당 그러잖아. 국힘당, 국짐당. 그냥 이런 거는 상대방이 놀리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국짐당 이제는 국집을 해라. 국집. 밥집. 국집. 이제 앞으로 이걸 줄일 거 아니야 분명히. 국민의 집 하면 국민의 집을 일일이 발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앞으로는 국집당, 국집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우리 저기 뭐야 성렬형이 또 밥집 아닙니까? 밥집. 요리 전문가세잖아. 밥집, 국집 이렇게 되겠네요. 국집으로 하면 되겠네. 놀리기도 딱 좋고. 집에서 밥집이나 해라. 국집이냐 무슨 뭐 이러면서 밥집이나 해 이러면서 딱 좋네. 국집.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테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48시간 법칙이 좀 있다. 그래서 뭐 테니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정으로 봐야 돼요. 8월 15일까지 3개월 정도, 5월 10일 날 집권해서 8.15 광복절까지는 인더라 생각 3개월 정도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반쪽 민주당 애들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 위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월 달쯤에 되면은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칠레나 페루, 콜롬비아, 뭐 그리스, 터키, 이집트 같은 데서 터져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우리가 터진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언습할 수 있고, 예, 그랬을 때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러한 면들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하 우리 검사들이 예, 어떤 금융 비리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그 문전비 시절에 의문사, 암호화폐 비리, 박원순을 둘러싼 골룸박을 둘러싼 어떤 자살, 문전비 시대 의문사들, 예, 그 해수부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의혹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캐고, 문전비 비리, 이스타항공 뭐 이런 것들, 문다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문준영 비리, 문씨 일가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청와대 자료들을 가져와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당장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뭐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을 빼돌려 가지고 여소야대를 바꾸는 것도 그것도 민심에 어긋나는 겁니다. 국민이 어쨌든 그게 4.15 부정선거로 만든 거지만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차원은 한 뭐 10석 내지 뭐 이런 식으로 10석 가져온다고 해서, 그렇죠? 주축한다고 해서 대세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도 반쪽미당이 과반수를 유지하는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고, 왜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다음 총선 때 발목 잡는 반쪽미당을 심판하자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총선 이전에 그것이 무너지면은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반쪽미당이 두 쪽 날 수도 있어요.